이제는 노키즈존이 정말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 자, 오늘의 주제는 노키즈존! 예! 네, 오늘의 주제는 노키즈존이야. 다들 노키즈존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야. 그치? 네. 그치? 노키즈존의 뜻은 뭐냐?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해. 21년 기준 최소 400개의 업소가 존재를 하고 심지어 노키즈존 지도가 존재할 정도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야. 근데 인권위원회는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인권위의 입장과 여론의 입장이 약간 충돌을 하고 있는 느낌이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별로 안 심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콘텐츠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례를 쳐볼게. 난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거든. 근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아이가 음료를 쏟은 거야. 그 음료를 쏟자마자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어떤 말들을 했냐면 민폐다, 망충이다, 집에서 내려먹지 왜 밖에 나오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부모들 그리고 공공장소에 같이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뒤에 심지어는 나 이제부터 노키즈존만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노키즈존이 정말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의 요점은 미디어에서 직접적으로 노키즈존을 언급할 만큼 노키즈존이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혹시 훔발룸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응. 들어봤지. 그 짱구의 흥이나 아니면은 둘리나 포켓몬스터의 지우가 훔발룸 아니면 기생충, 지우래기 이렇게 밈처럼 SNS에서 사용된단 말이야. 혹은 일상 속에서. 근데 이런 아동 캐릭터에 대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나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 그럼 밈으로 돌아다닐 만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팽배해 있는 거고 미디어의 속에서도 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 노키즈존이 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각자 노키즈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일단 나는 좀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노키즈존을 지정한 뒤로 실제로 매출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매장도 실제로 존재하고 뉴스에서도 그런 게 실제로 나와. 나는 노키즈존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실제로 노키즈존을 찾아서 가는 2030 세대가 있더라고. 실제로 이게 마케팅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나는 언급하고 싶은 거거든. 사업주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난 노키즈존은 그냥 명백한 차별이라고 봐. 왜냐면 연령층에 따라서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충격적이었달까? 나는 이제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발 디딜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 들어갈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 점에서 너무 분명하게 차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노키즈존은 나한테 좀 분리수거 같은 느낌? 처음 들어보는 사실 분리수거 너무 귀찮잖아. 하기 싫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걸 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 나는 노키즈존도 좀 그렇게 보여. 편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 그 아이들은 사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근데 노키즈존은 그러면 언니는 차별이라고 생각해? 완전 견고하네. 노키즈존이라는 눈에 보이는 차별의 확산도 있지만 그러면서 같이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 오지 않아야 한다 또는 이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까지도 이런 차별 문화까지도 같이 자리 잡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차별이라고 생각해. 사실 소비자의 편리함과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차별하는 거잖아. 나는 그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노키즈준 인터뷰를 봤는데 좀 슬프더라고. 아이들이 그냥 나도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카페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어른들도 수다 떠는 것처럼 우리들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둘 다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음. 근데 나도 차별은 맞다고 생각해. 차별이긴 해. 근데 매출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마케팅에서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고객을 세분화해서 타겟팅하고 이걸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2030을 타겟하는 사업장이라면 좀 노키즈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노키즈존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매출을 위해서는. 근데 이거를 타겟층으로 정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아? 왜? 이게 뭔가 타겟층을 정한다의 의미는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취향을 집중적으로 저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노키즈존은 그들 외에 다른 집단은 배제하겠다라는 신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너무 이 배제가 전제가 된 마케팅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차별 문화가 왜 자리 잡게 됐을까? 글쎄, 나는 솔직히 큰 틀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자본주의 사회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 창출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거든. 그 이익 창출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너무나 정당화시키는 것 같아. 근데 이 이익 창출이 과연 아이들의 권리보다 중요한가? 중요한 가치인가? 라고 되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좀 다른 시선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그 우리 한동안 육아 프로그램 붐이었잖아. 그 TV에 되게 맞지. 굉장히 꾸며진 귀엽고 예쁘고 올바르고 착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소비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아, 소비자들이. 진짜 이런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자면 우리 지금 저출생 시대잖아. 예전에는 어느 가정에나 아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 전만큼 아이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노키즈존은 필요할까? 나는 일부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노키즈존 발생할 초기에 그 사건에서 좀 중요시됐던 게 사실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이었잖아.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뭐 법원 판결과 논란과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됐잖아. 그래서 나는 노키즈존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조용히 해야 되는 오페라 극장이나 연극 막 이런 데에서는 살짝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일부분 있어도 괜찮다 생각해. 근데 나는 노키즈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여러분보다.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노키즈존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은 뭐야? 뭔 말일까? 뭔 뜻일까? 니즈가 있다. 그래,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고객이 그만큼 원하고 있다. 고객이 그만큼 원하니까 노키즈존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럼 노키즈존 말고 굉장히 그냥 조용한 공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노키즈가 별로야. 아이들은 그렇긴 당연히 해. 시끄러운 존재하고 배제인 거잖아.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은 음. 나는 어쨌든 현재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고객의 입장이었어도 나도 아이일 때가 있었는데 좀 참으면 되지 라는 생각인 거야. 노키즈존도 있지만 키즈 오케이존이라는 게 있거든? 다들 들어봤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키즈 오케이존이라는 단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노키즈존은 아이는 받지 않습니다인데 키즈 오케이존은 저희는 아이도 괜찮아요 오세요 잖아.
근데 원래는 다 사실 키즈 오케이 존이었는데 노키즈 존이 예외였던 상황이었는데 키즈 오케이 존? 이러니까 노키즈 존과 키즈 오케이 존이 대립하는 구조로 보이잖아. 난 이런 게 좀 불편해. 근데 최근에 서울시가 실시한 키즈 오케이존 활성화 사업? 그거는 되게 노키존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지를 할 수 있는 건 정부나 지자체란 말이지. 그 중립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키즈 오케이존을 장려하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노키즈존의 반대급부인 키즈 오케이존을 늘림과 동시에 아이들과 그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해외 사례가 있거든? 노 배드 페어런트 존은 어때? 그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들어오지 마라. 오 좋아. 키즈 정리 케어 잘했어. 존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부모를 어떻게 구별하고 그들을 받지 않지?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면 결국 노키즈 존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책임을 아이가 아닌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돌리는 건 좋은 것 같아. 오 좋은 말이었어 방금. 오늘 명언이야. 엄청난데? 엄청난데? 어. 그렇다면 노키즈 존의 확대 막아야 할까요?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노키즈 존의 목적을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해결 방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에는 동의.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한다. 조금 더 강한 입장인 것 같아. 강경하게. 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노키즈존은 너무 분명한 차별이야. 그래서 조금 감성적일 수 있지만 이 차별당한 아이들은 결국 차별하는 어른으로 클 거란 말이야. 나는 반대로 안 막아도 될 것 같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거든? 근데 막을 수 없어 이미. 그리고 노키즈 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은 니즈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돈이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상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노존의 확대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노키즈존으로 시작했지만 막 노시니어존, 노중이존, 노향수존, 심지어는 노키어존까지 이런 본인의 연령층을 넘어서서 취향 그리고 성 정체성까지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차별당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아? 그냥 노 키즈존에서 벗어나서 노 땡땡존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너무 심각한 차별의 행태라고 느껴져. 막아야 한. 노 키즈존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의 행위, 현상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노 땡땡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